AWS에서 EC2 생성하고 프로젝트를 배포해보는 실습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WS 계정에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보일 텐데 리전을 서울로 맞춰주고 진행을 할게요. 자, EC2 AWS에 보면은 EC2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EC2 검색하시면 EC2 탭을 들어가실 수 있고 인스턴스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인스턴스 탭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어 볼게요. 얘는 my project라는 이름을 가진 서버를 올려 보겠습니다. 계정을 새로 만들면 1년 동안 특정 OS 혹은 특정 인스턴스를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해줍니다. 프리티어를 제공을 해줘서 제공해준 프리티어인 t2.micro 인스턴스를 사용할 거고 키페어를 새로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키페어 새로 생성을 해주면 로컬에 키페어가 이렇게 받아질 텐데요. 이거는 본인이 접근하기 편한 위치에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접근하기 편한 위치에 키를 놔주시고 다음 네트워크 설정은 SSH 트래픽 허용 기본으로 해주고 HTTPS랑 HTTP 트래픽도 허용해 주겠습니다. 저희는 처음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걸 가정하고 보안 그룹 생성을 해볼게요. 다음에는 스토리지를 구성할 건데 저희가 프리티어를 기준으로 30기가까지는 스토리지가 무료예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많은 스토리지가 필요 없으니까 기본으로 작성되어 있는 8기가만큼의 스토리지를 가져가 볼게요. 이 정도 설정을 해줬으면은 인스턴스를 시작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 호칭을 하면은 이렇게 새로운 인스턴스가 동작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실행 중 상태가 되면은 저희가 이 인스턴스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인스턴스를 클릭하고 연결이라는 탭을 들어가면 이 AWS 페이지 자체에서 이 인스턴스에 바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아까 받은 팸키라는 걸 이용해서 비밀키라는 것을 이용해서 SSH 명령어를 통해서 접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22번 포트를 활용하기 어렵거나 이런 SSH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인스턴스 연결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이게 바로 원격 인스턴스에 접속한 화면입니다. 저는 로컬에서 SSH 접속을 통해서 이 인스턴스에 접속을 해볼게요. 여기서 연결을 눌렀을 때 SSH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터미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는 PuTTY를 활용하거나 WSL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맥 환경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팸키가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할게요. 여기 보면은 이 팸키는 400이 접근 제어자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요 my 키는 지금 RWRR 이렇게 다른 그룹과 다른 사용자에게 읽기 권한이 열려있는 상태의 팸키예요. 만약에 이
팸키를 가지고 이 SSH 접속을 시도하면 이 명령어 복사해서 그대로 바로 실행시켜 주시면 외부 인스턴스로 접속할 수 있는데, 이런 오류가 발생하게 돼요. 이 팸키는 반드시 지금 퍼미션이 644라고 있기 때문에 이 팸키는 퍼미션 디나이가 뜨고요. 이 명령어를 통해서 400으로 변경을 해준 다음에 다시 명령어를 수행하면은 정상적으로 외부 인스턴스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작성한 프로젝트, 개인이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이 방탈출 어드민 어플리케이션을 기준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 서버에 배포해서 접근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EC2가 굉장히 용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1코어에 CPU 메모리가 1GB이기 때문에 자바가 이 프로젝트를 빌드하다가 메모리가 부족해서 약간 버벅거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시면 T2 마이크로의 경우는 코어 수가 1개, CPU 코어 수가 1개고 메모리는 1GB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를 조금 늘려주기 위해서 수압 메모리를 설정할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인스턴스를 처음 까셨을 때 우분투를 기준으로 apt 업데이트를 한번 실행해 줘야 됩니다. 업데이트를 수행했으면 이제 수압 메모리를 설정해 볼게요. 명령어는 차분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free-h라는 명령어로 메모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압 메모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수압 메모리를 할당해 볼게요. df-h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디스크 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용 가능한 디스크의 용량은 5.9GB 정도 되네요. 2기가 정도의 메모리를, 수압 메모리를 할당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명령어를 같이 따라 치셨다면 다시 free-h 명령어로 수압 메모리가 할당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드리는 블로그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 프로젝트, 제가 지금 배포하려는 프로젝트는 스프링 부트로 이루어진 프로젝트로 자바로 빌드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서버에 자바가 필요하기 때문에 JDK를 설치해 줄게요. 자바는 17 버전을 사용합니다. 자바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프로젝트를 가져오면 되는데요. git 클론을 통해서 원격 프로젝트를 이 서버에 가져오겠습니다. ls 명령어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가져온 걸 확인할 수 있고, 안으로 이동해 볼게요. 현재 git 클론 명령어를 통해서 받아온 프로젝트는 브랜치가 메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인 브랜치가 저는 이 메인 브랜치가 아닌 스텝 3라는 브랜치에 제 작업물을 올려놨기 때문에 브랜치 체크아웃을 해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스텝 3 브랜치에 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프로젝트를 빌드해야 하는데요.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gradle w라는 실행 파일을 통해서 그래들로 빌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radle w 빌드 명령어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빌드할 수 있습니다. 빌드를 수행하실 때는 그래들이 빌드할 때 테스트를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만약에 실패하는 테스트가 있다면 성공하도록 수정을 한 뒤 빌드를 수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금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테스트가 다 통과했고 빌드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는 빌드 산출물을 빌드 다음과 같은 경로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cd 빌드에 libs라는 폴더로 가보시면 네, 자르 형태로 빌드 산출물을 압축해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빌드 그래들 같은 설정 파일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자바 자르 파일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구동시켜 볼 텐데요. 네, 백그라운드에서 구동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명령어가 화면에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작성해 주시면 백그라운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8080 포트에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서비스가 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lsof-i 옵션 8080 포트를 확인을 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떠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방법이 있고요. 이 app.log라는 파일이 생겼을 거예요. 보시면 여기에서 나오는 콘솔 및 출력되는 모든 거를 이 app.log라는 파일에 담는다는 뜻으로 app.log를 한번 파일을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프링이 구동될 때 나오는 콘솔 출력 창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구동시켰으면 저희는 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EC2 화면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방금 설정했던 값들 중
보안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보안에 보면 인바운드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인바운드 규칙은 외부에서 이 EC2로 접근할 때 허용하는 포트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22번, 80, 443 세 가지 포트가 열려 있는데요. 한번 이 보안 그룹을 눌러서 8080 포트를 열어줘 보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TCP로 8080 포트를 열어주고, 네, Anywhere IPv4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저장하고, 자, 8080이 인바운드 규칙에 추가된 걸 확인하고 난 뒤에 다시 EC2 탭으로 돌아갈게요. EC2 탭에서 이 EC2의 정보를 보면 Public IPv4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복사해서 이 주소로 접근을 하면은 현재 이 상태는 이 서버로 접근을 한 80 포트를 통해서 접근한 상황이고요. 8080 포트로 접근하면 저희가 구동시킨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가 잘 구동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새로 고침해도 서비스가 잘 동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특정 서비스를 배포했을 때 사용자에게 항상 이렇게 포트 번호와 IP 주소를 알려주기에는 다소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IP를 도메인에 붙일 건데, 특정 myproject.com과 같은 이런 주소로 들어올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도메인 주소로 접근할 수 있게 설정을 해주려면 몇 가지 설정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우선 다시 EC2 접속 화면으로 돌아와 볼게요. 네, 저희가 일단 지금은 8080 포트로 접근하고 있지만 도메인으로 접근하려면 저희는 80 포트 혹은 443 포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HTTP 혹은 HTTPS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 서비스에 접근하려면 nginx라는 웹 서버를 인스턴스에 설치해서 80 포트로 들어오는 요청을 8080 포트로 리다이렉트 시켜줘야 됩니다. 그 설정을 지금 같이 해볼게요. 우선 nginx라는 서비스를 설치해 볼게요. 명령어는 sudo apt install nginx고요. 네, 설치가 됐으면 systemctl status nginx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nginx 서비스가 정상 구동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nginx가 설치됐으면 nginx는 기본적으로 etc nginx라는 경로의 설정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설정 파일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이 nginx 설정 파일에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80 포트로 들어오는 요청을 8080 포트로 리다이렉트 시켜주는 설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nginx는 기본적으로 모든 설정 파일에 대한 정보, 루트 설정을 이 nginx.conf라는 곳에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지금 당장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한 가지 요 HTTP 블록 안에 있는 요 include에 잠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include를 보시면 nginx는 etc 이 경로랑 이 아래 경로 이 두 개에 있는 경로에서 conf.d라는 디렉토리 안에 conf로 끝나는 설정 파일들 혹은 sites enabled라는 곳에 있는 설정 파일들을 참조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이 sites enabled라는 디렉토리 내부의 설정 파일을 건드려서 이 nginx에 저희가 리다이렉트 시킬 설정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sites enabled라는 곳으로 가보면 심볼릭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nginx에서는 기본적으로 sites available 이라는 곳에 원본 파일을 두고 그 원본 파일로 향하는 심볼릭 링크, 윈도우에서는 바로가기로 많이 사용하죠. 이런 바로가기를 enable에 추가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설정 파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sudo 권한을 줘서 이 파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샵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은 주석이고요. 저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샵이 없는 이 블록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서버에 대한 설정은 서버 블록 내에 위치하게 되고요. listen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80 포트로 들어오는 요청을 확인한다 라는 옵션입니다. 네, 지금 불필요한 주석은 잠깐 지울게요. 네, 이와 같이 설정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시면 루트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이 루트는 nginx가 기본적으로 확인하려는 디렉토리를 루트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루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이 로케이션 블록 안에 있는 try files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index라는 옵션도 이 루트와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옵션을 합쳐서 확인해 보시면 www.html이라는 경로에 있는 index.html 혹은 index.htm 혹은 index. 이런 데비안 html이라는 파일들을 인덱스 가장 접근할 때 처음으로 확인하는 파일로 설정하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서버 네임은 지금 언더바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myservice.com 이라는 도메인으로 이 서버에 연결했을 때 이 서버 네임의 별칭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소창 입력하고 뒤에 붙는 패스들 있죠. 이 패스들을 정규식 형태로 매핑해서 이렇게 설정해두면 지금 모든 패스에 대해서 요청들을 처리하겠다라는 블록이 됩니다. 나중에 좀 더 세분화 시키고 싶으면 로케이션 슬래시 특정 콘솔 이런 페이지를 따로 이런 경로로 들어왔을 땐 다른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로케이션 블록으로 분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저희는 이 try files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루트에 있는 경로에 어떤 파일들을 찾는 시도를 하는 구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인스턴스의 퍼블릭 IP로 접근하면 Welcome to nginx라는 nginx의 hello world가 나옵니다. 이 파일이 어디에 있냐면 아까 www.html 이라는 경로에 이 인덱스 파일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HTML 파일이 있고 nginx는 이 요청이 왔을 때 이 경로에 있는 이 인덱스 파일을 사용자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보시면 이 요청에 대한 리스폰스가 HTML 파일이 담겨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파일이 사용자에게 이렇게 전달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화면이 뜰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엔진X가 8080 포트로 요청을 틀어주게 된다면 저희가 아까 수행했던 이 서비스를 일반 요 경로로 요청했을 때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사이트 enabled 경로로 가서 이 디폴트 파일의 설정을 한번 바꿔줘 볼게요. sudo ai 디폴트로 들어가서 자, 저희가 파일을 탐색해서 그 파일을 찾아서 리턴해주는 것을 try files라는 구문이라고 했어요. 요청을 틀어주려면 proxy pass라는 키워드로 선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요청을 이 서버의 localhost 8080으로 연결해 준다 라는 의미로 이 구문을 작성하시면 되고, 이렇게 파일을 수정했다고 엔진엑스에 바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엔진엑스 sudo nginx-t라는 명령어로 지금 작성한 엔진엑스 구문들이 정상적인 신텍스로 문법으로 작성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sudo systemctl 아까 스테이터스로 확인했었죠. 근데 여기에 restart nginx를 해주면 nginx가 재시작되면서 설정 파일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이 8080으로 들어가야만 보였던 페이지가 지금은 이렇게 80 포트로 들어가도 정상적으로 이 서비스로 리다이렉트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들어갔던 값들도 잘 있죠. 자, 이제 HTTP 요청으로 지금 저희가 이 서비스를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목표했던 도메인이 아직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메인을 연결할 건데 일반적인 .com, .co.kr 이런 도메인들은 가격이 좀 나가요. 그래서 저희는 무료 도메인을 활용해서 실습을 진행해 볼게요. 구글에 무료 도메인이라고 치시면 최상단에 내 도메인이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네, 여기에 회원가입을 하셔서 간단하게 도메인 하나를 발급 받아 볼게요. 로그인을 하셨다면 일반 도메인을 아무거나 검색해 볼게요. 제가 원하는 도메인은 myroomproject라는 도메인을 발급받아 볼게요. 그래서 이 중에 아무거나 본인이 원하는 도메인을 선택해서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이 무료 도메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로딩 바가 좀 걸려서 그냥 등록하기를 눌러 보시면 아마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메인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설정해 줄 부분은 요 A, DNS의 A, IP 연결 A라는 부분을 건드려 주면 됩니다. 이 A 속성은 이 도메인으로 들어왔을 때 실제로 어떤 위치로 리다이렉트를 시켜줄 건지 라는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EC2의 public IPv4 주소를 복사해서 요 A의 값에 이 주소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안 코드 입력하고 수정하기를 해주면 이 도메인으로 이제 접근하면 서비스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 myroomproject라는 도메인이지만 실제 리모트 어드레스는 어떤 주소로 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마스킹 처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도메인으로 접근했을 때 사용자들이 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HTTP 요청이 있고 계속 이 주의요함이라는 경고문이 계속 뜨게 돼요. 이 사이트는 보안 연결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설정이 뜨는데요. 저희가 HTTPS 설정을 해주면 이제 이런 경고 문구도 없어지고 조금 더 안전한 연결을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인증서를 이제 그러면 SSL 인증서라는 걸 발급받아서 이 도메인에 붙여줘야 되는데요. 한번 그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SSL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저희는 블로그를 참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엔진엑스 설정까지 완료했으면 무료 SSL 인증서를 발급받아 볼게요. 렛츠 인크립트라는 기관에서는 SSL 인증서를 무료로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certbot이라는 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클라이언트를 제공받아서 손쉽게 SSL 인증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에 명령어를 따라 쳐볼게요. sudo apt 업데이트를 한번 수행해 주고요. sudo apt install snapd 라는 걸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sudo snap install classic certbot을 실행해 주고요. certbot이 성공적으로 설치가 됐으면 sudo certbot nginx 명령어를 통해서 nginx에 SSL 인증서를 설치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메일을 하나 입력하라고 하는데 본인의 이메일 하나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약관은 동의해 주시고요. 지금 nginx 설정이 잘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방금 아까 전에 nginx 설명드리다가 서버라는 블록이 있었죠. 사이트 enabled로 가시면 이 디폴트에 서버 네임이라는 블록이 있어요. certbot은 nginx의 설정을 읽어서 이 서버 네임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서버 네임을 저희가 아까 발급받은 도메인의 이름으로 지정해 줄게요. 서버 네임을 지정해 줬다면 nginx를 다시 리스타트 해주면 됩니다. 이 상태로 아까 수행했던 명령어를 다시 실행해 볼게요. sudo certbot nginx. 네, 이렇게 하면은 certbot이 nginx에 있는 설정을 읽어와서 이 도메인에 대해서 SSL 인증서 발급 절차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번호를 입력해서 이 도메인에 대해서 발급받아 볼게요. 네, 보시면 성공적으로 서티피케이트를 받았다는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nginx site enable로 가셔서 이 디폴트 설정을 보시면 certbot이 SSL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HTTP로 오는 요청을 HTTPS로 리다이렉트 시켜주는 설정까지 다 알아서 작성해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ginx에서 SSL 인증서를 적용하는 구문도 다 작성을 해줬습니다. 이제 저희가 HTTP로 아무리 접근하려 해도 이 nginx에서는 HTTPS로 리다이렉트 시켜주겠죠.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 볼게요. 지금 HTTP로 접속을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TTPS로
SSL 인증서가 적용이 된 안전한 연결로 리다이렉트를 시켜줬습니다. 실제로 인증서를 보면 이 레츠 인크립트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룸 이스케이프 방탈출 예약 프로그램을 실제로 배포해보는 실습을 진행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실습 마치겠습니다.